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그 사이를 그 생태계 구성 요소를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물질 순환이 인간이 이제 왜곡시켜서 많은 것들을, 많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생태계의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은 그 흐르는 물질의 주 요소들이 뭐냐?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인과 질소, 이런 물질들이 무기물과 유기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순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많은 것들이 뭐냐? 탄소예요. 탄소, 수소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해가지고 내가 CO2를 내뱉고 끊임없이 지구의 많은 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물질 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탄소 순환이에요. 탄소는 뭐냐?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몸이 다 탄소예요. 모든 식물이 바로 탄소예요. 근데 이 탄소가 그러면은 이 지구에는 어디에 있느냐? 대기에 많이 있죠. 대기에 CO2로 있어요. 또 물속에 탄산으로 H2CO3로 탄산으로 물론 이것이 이제 녹아가지고 이온화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기와 물과 그리고 우리 생물체 바로 이게 동물, 식물 다 뭔가 하면 탄소로 돼. 또 토양 속에도 뭐냐? 이것이 많은 탄소들이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결국은 뭐예요? 과거에 살았던 이 동물, 식물들이 여기에 들어가지고 바로 이 석유, 석탄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탄소의 주요 저장고고 또 이 탄소의 특징은 뭐냐? 기체 상태로 바로 이 순환할 때 보면 기체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은 탄소 순환 과정을 뭐라고 하면 gaseous cycle이다. 기체로 순환되고 있다. 어떻게?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에 있던 CO2가 식물로 들어오고 또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호흡하면서 바로 이게 산소를 빨아들이고 탄소를 내놓고 또 분해하거나 연소하거나 타거나 또 물에 녹고 또 이게 물에 있던 것들이 다시 휘발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뭐냐? 과거에 사용하지 않던 화석 연료들을 사람들이 꺼내가지고 fossil fuel emission 태우는 거예요. 우리 화력 발전소, 또 우리가 오늘 타고 왔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fossil fuel emission이에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또 물속에 이래 녹고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분해하고 또 이 동식물들이 여기에 빨아들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순환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이 화석 연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탄소 사이클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인간의 역할,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워가지고 CO2로 대기에 내보내는. 또 농업활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에 우리 농업활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경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땅 속에 있던 CO2가 대기로 날아가는 거죠. 땅 속에 그러면 왜 CO2가 있었느냐? 땅에 묻혀있던 여러 가지 옛날에 식물이라든지 바이오 생물체들이 그것이 이제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게 관계를 하고 하니까 경작을 하고 하니까 올라가고 우리가 또 뭔가 하면은 산림 파괴 치면 같은 것들 우리가 도로도 내고 집도 짓고 하니까 지명 개발하니까 땅에 묻혀있던 CO2가 대기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생활하수라든지 공장 폐수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배출되니까 강이나 이런 하폐수 안에 뭐가 들었냐? 유기물이 들어있고 그 유기물 안에 뭐가 있느냐? 탄소가 들어있죠. 원래는 물에 가지 말아야 할 탄소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강이나 호수에 유기물 가니까 여기에 있던 CO2가 고갈되고 결국은 뭔가 하면 탄소가 들어있는 유기물이 물로 가서 산소를 고갈시키고 또 수질 오염도 시키고 또 그거 말고도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토양이나 해양 오염, 기름이란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석유죠. 석유가 유출되면은 여기에 바다에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바다로 가고 또 토양에서 일어나면 토양 오염도 시키고 바로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 여기에 CO2 화석 연료를 태워 가지고 대기로 먼저 나아가고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여기에 주요 어떤 상당히 많은 어떤 CO2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방금 우리 봤듯이 뭔가 하면은 화석 연료를 태워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 CO2가 탄소가 원래 대기로 가지 말아야 될 탄소가 가고 또 땅이나든지 지면 개발을 해 가지고 또 일부 올라가고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른 요거는 빨간색이 뭐냐? 인간이 왜곡시킨 이런 탄소 사이클을 변화시켜 가지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물, 토양, 해양 오염까지 또 더 나아가서 뭐냐? 이것 때문에 뒤에 우리가 볼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이런 식으로 더워지는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인간의 활동 때문에 원래 있었던 탄소 사이클이 왜곡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질소예요. 질소 역시도 뭔가 하면은 우리 생명체에는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이거 질소는 뭔가 하면 단백질의 아주 필수 요소다. 그리고 질소는 주가 어딨냐? 대기의 구성 요소 중에 78%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주 요소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질소예요. 질소 가스예요.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 봤듯이 탄소처럼 기체 상태로 gaseous 사이클이에요. 대기에 있던 질소가 공기 중에 있던 이 질소가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데 원래는 뭔가 하면은 지구에는 말이에요. 대기에서 땅으로 내려오기에는 두 가지 경로를 이용했어요. 하나는 뭐냐? 번개를 칠 때. 번개가 치면은 말이에요. 대기에 존재하던 질소하고 산소가 타가지고 질산이 되는 거예요. 이 질산이 내려오면 뭐가 되느냐? 이게 비료 성분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번개가 많이 치는 해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거 질산이 하나의 질소 비료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배웠던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그게 뭔가 하면 나이트로젠 픽싱 박테리아, 토양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물 박테리아가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N2 가스를 가지고 하나의 암모니움을 만들고 결국은 이걸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식물이 쓰는 거죠. 콩과 식물에 붙어 있는 이 박테리아가 결국은 대기에 있는 N2 가스를 비료로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이걸 우리가 생물 고정이라. 물에서는 뭐냐?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이게 바로 녹조예요, 녹조. 녹조가 아주 독특하게 대단한 능력이 뭔가 하면은 대기에 있는 N2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 생물에 의한 거를 바이올로지컬 픽세이션이라 그러고 번개에 의한 걸 우리가 뭐 애트모스피어릭 픽세이션.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지면에서 또 물에서 이 질산 비료가 이렇게 사용되다가 돌고 돌다가 다시 또 대기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뭔가 하면 탈질하라. 디나이트리피케이션. 이 디나이트리피케이션은 결국은 뭐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더스트리얼 픽세이션.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 산업 고정이다. 산업 고정. 그 우리가 비료를 만드는 거죠. 이 비료 만드는 이 공법을 언제 나왔느냐? 바로 이게 20세기 초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인더스트리얼 픽세이션을 처음 한 게 뭔가 하면 하버 프로세서. 이 하버 프로세서는 누가 했느냐? 프리츠 하버라는 유택의 독일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비료를 만드는 것을 개발했어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뭐 했는가 하면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지구에 엄청난 식량 정산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대기에 있는 N2하고 수소하고를 고온 고압 상태, 이 사람이 실험용으로 썼던 거예요. 지금도 독일의 이 칼슈 공대에 있는 그게 옛날 실험했던 거예요. 이 리액터가 이 하이 프레셔, 고압 프레셔 스틸 리액션, 철거 반응조가 있는 거죠. 이때 뭔가 하면 암모니아를 하버 공법으로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바로 1909년에 독일에서 개발했고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말이에요. 현재 인류의 반은 이 과정 때문에 살아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이런 발명이 없었으면 비료를 만들지 못했고, 비료를 만들지 못했으면 어떻게? 식량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총량은 한 100억 인구가 먹고 살 만큼 사는 거죠. 근데 한 10억 인구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인구는 70억, 80억 그 사이인데 왜 그러냐? 분배가 제대로 안 되거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걸 만들므로 해가지고 지금 지구에는 100억이 먹고 살 만한 지금 비료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 이분의 그림을 넣는가 하면은 클라라 임모와 이 사람이 이분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연구만 했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나치에 협력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 독가스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군에서 사용하는 그 독가스 방독면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을 일명 뭐라 그러냐? Father of Chemical War, 화학전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화학자지요. 화학자가 독가스도 만들고 이 화학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독면이 필요하죠. 자기는 아군을 안 죽고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나치에 협조를 해가지고. 근데 이 나치에 이런 걸 협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 나치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로 죽고 한 거죠. 유태인들이 죽고 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 친척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독가스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내가 쓴 그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한번 봐요.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런 일을 나치에 협조한다는 걸 알고 그만두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 과학자는 전시에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치에 협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뭐 했느냐? 1915년에 권총 자살했어요. 아들을 한 명 남겨놓고. 굉장히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 사람도 나치에 협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 배척당해가지고 결국은 독일을 떠나가지고 뭐 오스트리아인가 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여튼 하지만은 이 하버라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인류는 물론 뭐 그 뒤에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개발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료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은 이 질소에서 생기는 인간이 이 질소 순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는 뭔가 비료 생산을 해가지고 문제는 식물이 자라게만 하면 되는데 비료를만 쓰면 되는데 비료를 뿌리니까 뭐예요? 토양에 뿌려놓으니까 물로 가는 거죠. 물에 가면은 물의 부영양화, 우리 다시 물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부영양화란 말은 뭔가 부자가 이게 부자할 때 부자예요. 풍부하다. 영양물질이 풍부해지는 거죠. 이 육상 생태계에는 영양물질이 풍부하면 좋아요. 근데 수중 생태계는 영양물질이 풍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식물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부영양화. 지금도 우리 신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암모니아가 이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물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가 죽지요.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암모니아가 물 속에서 말이에요. 이 암모니아가 NO2로 갔다가 아질산으로 갔다가 질산으로 가면서 뭐가 돼요? 중간에 산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가면은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소모를 해요. 이걸 우리가 질산성 산소 요구량이라 이 수질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산소를 고갈시켜 가지고 물 속에 물고기가 죽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마시는 물에 이 질산이 많으면은 토양에 있는 비료가 땅 속의 지하수에, 주로 지하수 오염이에요. 지하수에 이 NO3가 많이 있으면은 그 물을 먹으면은 뭐가 되느냐? 청색증이 나타나요. 블루베이비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제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에 자세히 나오는데, 어느 동네에서 보니까 갑자기 태어난 애들이 다들 푸른색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도 말이에요. 보통 물 속에 있는 질산 같은 걸 먹으면은 우리 몸에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질산이 우리 피 속에 들어가면은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메트 헤모글로빈으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되면 이거는 뭔가 산소 전달을 못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래도 큰 영향이 없지만은 임산부가 이 질산이 들어있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태아까지 산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산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먹었는 곳은 뭐 하느냐? 애들이 태어날 때 파랗게 태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블루베이비. 그래서 베이비, 블루베이비. 이 청색증을 유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비료로서는 좋지만은 나머지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지. 또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태우면은 말이에요. 대기에 아질산과 질산 이런 것들이 생겨. 우리 대기 가면 다시 이걸 볼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광학 스모그의 원인이 돼요. 또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대기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은 태양광과 만나가지고 이 NO하고 O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다시 깨져가지고 오존이 만드는 거예요. 대기에 오존이 없다. 학생들 아마 광화문 같은 지나갈 때 보면 오늘의 오존 농도. 이 오존 농도라는 게 누가 오존을 버려서 오존이 높은 게 아니고 차에서 나오는 이런 질소산화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대기 중에 오존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오존하고 또 대기에 있던 질소산화물하고 요 HC는 뭔가 하면 탄화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우리 저희가 하면 다시 배울 거예요. 탄화수소. 바로 이 C는 탄소를 말하고 H는 수소를 말해요. 이 탄화수소를 약자로 쓴 건데 이것이 결국 뭔가 하면 PAN, 프록스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이게 바로 뭐냐? 광화학 스모그예요. 결국은 봐요. 질소 사이클의 여러 가지 화석 연료에 의한 거, 비료에 의한 걸로 인해 가지고 물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또 대기에서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가 재미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이어졌는데 1890년 이때는 뭔가 하면은 서구의 유럽의 일부에서만 산업화가 일어났고 이때는 거의 많은 나라에서 산업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자료를 보면은 말이에요. 1890년 거의 산업화가 시작 그런 정도에서는 뭐냐면은 대기에 있던 이 질소가 일부 아까 봤던 그 박테리얼 픽세이션 생물 고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장 농장에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야생의 숲이라든지 여기에 백일에 들어가고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다시 태우면은 이것이 이제 질소산화물이 되고 또 여기에 라이트닝이 뭔가 하면은 번개예요. 번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뭐냐? 번개 같은 건 똑같죠? 별로 안 변하죠? 그런데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원래 100이던 것이 89만 가고 또 여기서 비료를 만드니까 과거에 15밖에 안 됐던 것이 118 엄청난 양을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은 이 하버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뭔가 하면 여기에 없었던 우리가 저걸 하는 거죠. 광학 우리 자동차라든지 화석 연료를 태우니까 일부 이렇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뭔가 하면은 산업화 전과 후에 이 질소 사이클을 왜곡시키게 됐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순환이에요. 인도 바로 생명체의 아주 핵심력. 우리가 탄소, 질소, 인.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뭔가 하면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학생들 아마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알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가 ATP로 가죠. 이 P가 뭐예요? 바로 다 인이 관여하는 거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생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는 어디에 그러면 저장되어 있느냐? 바로 토양이에요. 가스가 아니에요. 공기가 아니고 토양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또 퇴적물, 바닥에 있는 퇴적물 이런 데 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인을 흡수해 가지고 비료로 쓰는데 이것이 하나의 제한 영양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 그 제한 영양 물질이라는 것도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리미팅 팩터라. 리미팅 팩터. 이 리미팅 팩터는 뭔가 하면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한 요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식물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필요해요. 질소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고 뭐 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런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것에 의해가 결정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있지만은 밀가루는 엄청 많은데 설탕은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면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은 뭔가 하면은 밀가루 양에 의한 게 아니고 설탕 양이죠. 그래서 바로 식물이 자라는데 바로 그런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래서 인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녹조 같은 건 녹조가 잘 자라고 안 자라고 녹조량이 얼마 되냐? 바로 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최소량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gaseous, 기체 상태가 아니고 고체 상태로 하나의 물질로 가지고 토양 유실되고 뭐 물이 흘러가고 바닥에 퇴적되고 바로 고체 상태로 순환되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인간이 그러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토양이 유실되니까 유실된 토양은 어떻게 돼요? 강으로 가고 강에서 결국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또 토양 유실 문제 이게 다 인과 관계되는 거죠. 또 세척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비누라든지 이런 데 인이 들어있어요. 세척제를 많이 쓰니까 그 세척제와 함께 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세척제. 그리고 비료, 축산 배설물에 많은 인들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을 거쳐가지고 호수로 가고 또 호수에서 또 바다로 가고 뭐 강이나 호수로 갔다가 바다로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토양에 있던 많은 인들이 자꾸 비가 오고 유실되고 흘러가 보니까 토양은 어떻게 되느냐? 비료 성분이 없지요. 식물이 못 자라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막화죠. 근데 이것이 또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부영양화. 영양물질이 풍부해져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녹조 또 바다에는 적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한번 여기서 바다로 가버리면은 끊임없이 매번 비가 오고 흘러가고 해가지고 가면 바다로 가버리면은 바다에 간 것이 돌아오느냐? 일부가 돌아온다는 거지. 어떻게 돌아오느냐?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새가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 육지로 가져오는 경우.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경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바다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기다가 배설물을 쌓아두는 거지. 이걸 우리가 구아노라. 구아노. 이 구아노가 말이에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게 중요한 비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인삼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구아노를 찾아가지고 바다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파는 그러한 비즈니스도 있었던 거죠. 이 구아노. 그 구아노로 일부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토양을 개발하고 해가 바다로 내보내가지고 엄청난 지금 현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될 수 있으면은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고 바다로 흘러감으로 해가 지금 이런 바다에 상당히 많은 자주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산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발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산비료예요. 인산비료. 이 질소비료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이 인산비료예요. 바로 이 1842년에 이거는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사람이 영국의 농부가 농사를 지었다가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존 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그냥 인이 있으면은 그게 인이 있어가지고 자라지 않는 거죠. 안 자는데 거기는 인에 보통 보면 인이 인광석에 붙어 있는데 인광석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식물이 못 자라는데 그것을 떼내야 되네.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녹여내는 걸 이 사람이 황산염을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꺼내면은 농사에 쓸 수 있다. 그래가 이 사람이 인산비료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농사를 아주 인산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그때 써가 뭔가 하면은 귀족자기예요. 경이라는 거예요. 귀족자기를 받고 했던 거죠.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인광, 이런 것에서 인광을 꺼내가 했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인류가 이 인산비료를 어떻게 썼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건데 1800년대 하더라도 어때 봐요? 요게 뭐라 뭔가 하면은 마뉴어 같으면 이게 전부 저거예요. 축분이에요. 뭐 가축들이 나오는 거기하고 휴먼 익스트라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화장실에 나오는 배설물들 이걸로 가지고 주로 인분 축분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도 다 이 인분 축분으로 농사를 지었죠. 비료 나오기 전에는. 이러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가 뭐냐? 방금 봤던 구아노예요. 구아노가 바닷가의 섬에서 일종의 구아노가 새똥이죠. 바다 새똥이죠. 바다 새똥을 일부 쓰고 있다가 이것이 포스페이트라 인광산이죠. 인광석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봐요. 195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양을 쓰고 이것 때문에 식량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신문에 나오는 녹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녹조가 결국은 뭐냐? 생태계의 물질 이상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모든 나라, 영국, 호주, 뭐 제가 이 다루다 일본 곳곳에서 왜? 비료 생산을 해가지고 식량 생산을 위하여 끊임없이 비료를 쓰니까 그 비료가 물로 흘러들어가지고 인산비료가 흘러들어가지고 이런 녹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도 봐요. 이 LG 데인저 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녹조가 많이 자라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이다. 데인저 존 아주 위험한 지역. 남쪽 이쪽이에요. 여기에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지고 뭐 여기도 봐요. 이런 쪽에도 데인저 존이고. 이거는 약간 시리어스, 심각한 문제다. 여기는 사막이거든요. 하와이도 보면은 이게 뭐 데인저 존이죠. 미니멀 프로텍션. 여기 보면은 뭐 강에서도 오레곤 주에 있는 여기 오레곤 주에죠. 오레곤 주에 있는 칼라마스 강도 그렇고 레이크 이리도 그렇고 등등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LG가 많이 자라느냐? 미국의 이 주택 문화 때문에. 주택 문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얘들은 집에다가 잔디를 키워가지고 이 잔디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이 인산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씻겨가지고 이래가지고. 미국도 굉장히 녹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주마다 요게 사야노 HAB 바로 이게 뭔가 하면 녹조예요. 녹조에 근데 여기 보면은 harmful 여기 HAB가 뭔가 하면 harmful 유해한 녹조 엘갈 블룸 LG가 바로 조류가 갑자기 자라는 거지. HAB 바로 이 녹조인데 이걸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이 사야노 HAB가 와요. 미국의 모든 주에 다 일어나고 모든 주에서 다 일어나고 심지어 알라스카 주에서도 이 녹조 문제가 일어난다. 녹조 문제가 일어나고 하와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면 먹고 살만한 나라, 산업화가 되고 잘 먹고 사는 나라들은 다 지금 녹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녹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외국에서 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녹조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가스미 가오라 호수예요.
이 가스민 가오로 호수 같은 데 많으냐? 여기에 이런 녹조가 자라고, 이건 미시간호예요. 녹조가 자라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녹조를 빨아들여요. 배로 가지고 수거를 하는 거예요. 배로 가지고 수거하면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의 비료가 돼. 말리는 거예요. 배에서 말려가지고 이걸 포대로 하면은 이 비료가 알가 그로우라는 이게 뭔가 하면은 LG로 만드는, 조류로 만드는 비료다. 근데 이걸로 가지고 뿌려주는 거죠. 이걸로 쓰면은, 그냥 화학적으로 나오는 화학인산비료보다 좋다는 거죠. 이걸 뿌려놓으면은 천천히 분해돼가지고. 그 슬로우 릴리저. 천천히 분해돼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역할 때문에 지금 이걸 비료로 만든다. 그래서 뭐 선진국에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식으로 비료를 만드는데, 바로 이 비료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온실가스도 광합성 하나 줄어들죠. 온실가스도 줄이고 비료도 만들고 또 하나가 뭔가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요. 지금 식물을 키워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코코넛이라든지 오일팜 같은 것들이 효율이 좋다. 그런데 LG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봐요. 여기에 이 에이크당 코코넛은 287, 오일팜은 635인데 이거는 뭐냐? 8,000갤론이 나온 거죠. 굉장히 효율이 좋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냐? 그냥 오염된 물이라든지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도 잘 자라더라. 지금의 많은 연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LG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봐요. 2010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7,800만 불을 이런 녹조로 가지고, 그래서 녹조로 가지고 키우면은 CO2는 빨아들이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바이오퓨얼 생물 연료도 나오고 비료도 나오고 또 이 녹조로 가지고 만든 이걸 뭐 하느냐면은 물고기의 사료도 만들어요. 푸드. 이런 식으로 신물질도 만들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녹조를 키워가지고 다시 오일을 뽑아내고 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 해가지고 오일 뽑아내고 여기에 일부 단백질, 신물질이 나와요. 신물질 이걸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 또 뭔가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바이오 디젤 쪽에서도 그라이세린 같은 게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물질로 가지고 뭐냐? 화장품 원료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제품화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녹조로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않으니까 많으냐? 미역 같은, 녹조도 이게 미역하고 비슷한 성분이에요. 미역 같은 걸로 가지고 화장품 만들어가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바이오 퓨얼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에 차에 쓰고 차에서 나오는 이 CO2를 다시 이걸로 흡수하고 이런 사이클 되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플라스틱은 뭐예요? 분해가 잘 안 돼요. 분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런 작은 지금 그 비닐백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거 통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들 하는 회사들이 미쓰비시 케미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외국 회사들은 이걸로 가지고 한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인간이 말이에요. 지구의 물질 순환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동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는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지구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이 순환되는데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나오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은 수위를 유지하는 이런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에 의해 가지고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고갈시키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넘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왜곡한 물질 순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동 속도를 가속화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CO2를 대기로 너무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림을 파괴하니까 대기에서 빨아들여야 할 CO2를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가속화하기도 하고 감속화하기도 하고 비료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장고에 물질을 농축한다. 물 속에 너무나 많은 인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비료가 쌓이는 거예요. 농축하기도 하고 또 토양을 유실해 버리니까 토양에 원래 있어야 될 인이 비료 성분이 고갈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네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생태계의 물질 순환의 균형을 파괴한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또 뭐 하폐수 배출함으로 해가지고 물 속에 너무나 많은 탄소를 내보내고 또 광산을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땅에 있어야 될 것이 빠져나가가지고 물로 가고도 하고 세척제 같은 것도 뭔가 하면 결국 물에 너무 많은 인이 농축되도록 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긴 것이 앞에서 우리 봤던 거지. 마지막 정리가 바로 이거예요. 사막화, 부영양화, 적조, 산소 고갈. 물고기가 물에 산소가 고갈되고 광학 스모그, 기후변화 이런 등등이 다 뭐냐. 인간이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왜곡시켜서 생기는 현상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